자, 컴퓨터 다 켜놓고 계시고 여러분들. 자, 이제 그 무형자산 쪽 나갈게요. 여기 무형자산은 여러분 엄밀히 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계 2급에서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알죠? 자, 보시죠. 미리 할게요. 자, 여러분 개발비라는 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좀 계정 과목 중에 특이한 계정 과목이 하나가 요 개발비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비용으로 끝나는 계정 과목들은 전부 다 비용이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뭐 빚자, 개발비 이렇게 했죠. 뭐 선급 비용은 비용 그쪽이니까 자산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성격이에요. 알죠? 요걸 좀 외워주시고요. 자, 해보자.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시장이 쇠퇴되겠죠. 내연차. 그래서 기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전기차라든지 전기차랑 내연차를 좀 하지 하이브리드 이렇게 가는 추세니까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자동차 회사도 미래의 그 먹거리 같은 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 부서가 다 어느 회사든 존재해요. 맞죠? 그 중에 여러분들 연구하고 개발 쪽 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데가 어딜까요? 바이오 쪽이 바이오. 바이오하고 제약이 가장 많거든요. 맞죠? 특히 바이오는 여러분들 연구 개발 활동이 진짜 많이 들어요. 비용이. 대신에 한번 성공하면 대박이죠, 대박. 맞죠? 막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막 뽑아내는 거잖아요. 돈을 쓸어 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사례는 그 코로나 그 신약 개발로 설명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 자, 코로나가 여러분들 2020년 1월 달인가 그때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터졌을 때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요거에 대한 약을 개발을 하면 우리 회사가 대박 날 거다라고 다 그쪽 건드렸겠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업체는 화이자하고 모더나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럼 나머지는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보시면.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코로나의 증상의 성분 있죠, 뭐. 제가 이과가 아니어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호흡기 증후군이니까 그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여러분들 성분을 연구를 해야지, 연구.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은요, 초창기의 활동이 연구 단계예요. 말 그대로 연구 단계는 초창기에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연구 단계는 일반적으로 성공해야 못해요. 연구 단계에서 바로 성공하면 대박이죠. 그거 유레카잖아요, 유레카.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맞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 알고 계세요? 보수적. 우리 앞으로 회계에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을 좀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는 거예요. 같이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부분 점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분 점수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를 하나 틀리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나 그냥 부분 점수가 있지만 빵점으로 볼래. 애매하다. 점수 최대한 낮게 잡는 거. 알죠? 그럼 점수를 우리가 회계로 대입하면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그 기업 설명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보고해 주는 거예요. 알죠? 이거보다 낫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 이익 많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익이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려요. 맞죠? 근데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이익 많이 안 날 것 같은데요? 했는데 서프라이즈 나봐요. 그 회사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겠어요. 맞죠?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소한 어떻게든 적게 좀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죠? 뭐 성급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괜히 호들갑 떨었다가 쪽팔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이 있죠, 여러분들.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요, 보수적으로 바라보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봐요. 초창기니까. 알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무조건 비용 처리예요. 무조건. 알죠? 그럼 계정 과목 좀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연구비라고 불러요.
아시죠? 암기 좀 해주시고 어차피 나중에 회계 1급 가가지고 또 계정 과목 나눠 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또 할 거예요. 배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발 단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임상, 여러분 혹시 임상이 3상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죠? 우리가 뭐 비임상이라는 게 우리 비임상은 그 동물 가지고 하는 거, 동물 가지고. 알죠? 그리고 이제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 가가지고 그 주로 이제 저기 미국 있죠? 미국 FDA. 미국이 좀 가장 여러분들 가장 발전돼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승인을 얻으면 대박 난 거죠. 알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임상 3상에서 그 임상 3상도 여러분들 환자들이 좀 한 7, 80%가 유의적인 결과를 얻어야지 한 3, 40%만 유의적인 결과가 있으면은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임상 3상을 했는데 환자들이 우리 그 약을 투여받았더니 그 코로나에 대한 좀 약간 성분이 진정이 된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 회사는 이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죠. 이해되세요? 그럼 그건 우리 회사한테 경제적 효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걔는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1교시가 고비네. 여러분들 1교시 때 오실 때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자, 그때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을 개발비 무형자산이다 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이에요. 알죠? 이것도 우리 어저께 배웠던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처럼 조상님들이 이렇게 썼었어요. 알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내리가 시험에. 알죠?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거 반대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분들이 왕이지 뭐, 조상님들이. 예.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임상 3상까지 갔는데 좀 유의미한 결과를 못 얻은 거예요. 알죠? 못 얻거나 아니면 임상 2상까지 갔는데 실패하거나 좀 약간 환자분들이 뭔가 치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개발 단계에서 그냥 돈 쓰고 말았죠. 우리 회사한테 이익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뭐라고 하냐면 경상개발비다라고 불러요. 경상개발비. 그럼 여러분 혹시 경상이 뭔지 아세요? 경상? 경상도 전라도? 네, 방금 눈을 마주치셨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개그입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경상이 뭐냐면 늘상이에요, 늘상. 우리 경상적 계속 반복적인 건 경상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개발비는 아까 했던 개발비가 아니라 개발과 관련해서 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늘상 개발과 관련돼서 쓴 거 이 뜻이에요. 쓴 거.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 대비해 주셔야 돼요. 요거 회계 1급부터 세무 2급까지 내니까. 자, 위에 거예요. 위에 거 잘 내요. 말문제로. 자, 참고로요. 자,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대표적인 게 대략 한 여러분들 임상 1상 정도? 알죠? 이거는 연구 초창기도 아니죠. 그렇다고 개발했다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임상 1상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임상 1상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독성 시험 평가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항상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봐요, 무조건. 맞죠? 애매하면 무조건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이죠.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익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렇죠. 이익이 낮아져요. 근데 개발 단계는 비용으로도 보지만 자산으로도 보잖아요. 그럼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관계였어요? 반비례 관계였어요? 비례였죠. 우리 재고자산 쪽에서 했었을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단계로 보게 되면 자산으로 잡힐 수 있고 자산으로 잡히면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을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얘를 연구 단계로 봐요. 그렇죠? 그럼 시험 어떻게 장난칠까요? 개발 단계로 본다라고 장난쳐요. 둘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개발 단계로 본다라고 틀린 거예요. 대표적인 오답 아셨죠? 유념하시고 넘어갈게요. 좀만 참으세요. 원래 여기 무형자산이 원래 사람 죽이는 그쪽 동네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자, 여기 해보시면 좀 잠깐 요거 하고 좀 쉴게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 졸릴 때 조금씩 끊어가지고 쉬잖아요.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되게 착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악용하셔가지고, 저 새끼는 저예요, 여러분들. 쟤는 내가 졸기만 하면 쉬는 시간 주는구나. 자는 척 해야 되겠다.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저 이용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또 이용당하면 많이, 그래요. 자,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었죠. 무형자산도 최근에 출제했었어요. 그 결산이요. 그걸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용한 목적이니까 하는데 그럼 무형자산의 상각도 자동결산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어차피 둘 다 감가상각하는 건 맞으니까 그냥 그 둘은 다 자동결산이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했죠. 근데 무형자산은 감가라고 하지 않고요. 상각한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는 의미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유형자산은 낡아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건물 낡아지는 거 보이고 차 낡아지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특허권 낡아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 낡아지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용하니까 까야죠. 까긴 까야 돼요. 맞죠? 그래서 감가라는 말을 못 쓰는 감가가 디프리시에이션, 영어 좀 쓸게요. 디프리시에이션. 잘해서 쓴 게 아니라 그래서 감가라는 말의 형태가 안 보이다 보니까 무형자산을 못 쓰기 때문에 상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죠? 근데 이 둘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 어저께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유형자산은 차량 운반구를 직접 빼면 안 되죠. 차량 운반구를 간접적으로 빼는 감가상각 누계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썼어야 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대신에 무형자산은 해당 무형자산을 대변으로 뺄 수도 있어요. 교재는 보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여러 분께 내거든요. 자, 교재는 어디로 가보시냐면 교재는 138. 교재 138페이지에 그 네 번째 칸 보시면 회계 처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위에 표에서 네 번째 칸. 그 회계 처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직접법에 체크 좀 부탁드려요. 직접법. 직접법, 간접법 있을 건데 무형자산은 직접법 써요. 그럼 그 직접법 보실래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돼 있어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돼 있어요. 그죠?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 유형자산에선 감가상각비를 무형자산에선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리고 대변 보세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있어요. 그냥 무형자산 빼버려요. 그죠? 무형자산 직접 빼버리고 있잖아요. 대변으로. 맞죠? 그래서 무형자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분계를 끊으실 때는 직접법으로 하셔야 돼요. 간접법으로 하면 틀렸다라고 처리를 그냥 해버려요. 알죠?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화면. 자, 여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서요. 유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고 외부에 팔 수 있는 금액은 없죠. 누가 사가요? 안 보이지도 않는 금액을. 했죠? 그래서 여기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이 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안 줘도 여러분들이 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두 개.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저께 5가지 방법이 있었죠. 감가상각 5가지 방법이요.
자, 근데 무형자산은요, 낡아지는 게 안 보이죠?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똑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정액법,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정액법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기계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이 초반에 쌩쌩하죠? 애들이 초반에 쌩쌩한다라는 건 초반에는 수익을 많이 안겨줘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얘가 마탱이가 가니까 수익이 점차 줄어들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 수익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후 같은 것도 초기에는 비용 많이 잡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적게 잡아요. 그게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우리가 정률법, 뭐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런 애들이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소비가 되는 형태가 분명히 있어. 눈에 보여요. 하지만 무형자산은 그게 안 보여요. 소비되는 형태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보래요. 아시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생각해 보고 없으면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을 까는 정액법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형자산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잔존가치 언급이 없으면 0이고요.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에 대한 언급 없으면 정액법 씁니다. 알죠? 요건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좀 외워주시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문제 풀고 쉴게요. 자, 요건 단순 암기입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내용연수를 추정했죠? 근데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20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건 기준에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죽어서도 배우자나 자식이 상속받죠? 그 법에서 한 내용연수 40년, 50년이거든요? 그럼 걔는 20년 넘죠, 내용연수가. 왜 그러냐면 법에 있습니다, 법에.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회사가 상표권을 40년 빌려줬대요. 그럼 40년 동안 상대방한테 수수료 먹겠죠? 맞죠? 그럼 내용연수 40년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기간이 40년이잖아요. 그건 상대방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지면 그건 20년 초과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는가요? 자, 그럼 일단은 기출문제 풀고 좀 쉴게요. 자, 97회로 갑니다. 97회. 여기 있네. 303페이지입니다요. 303. 자, 303페이지 12번이에요, 12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12번. 자,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보이시나요? 물리적 실체가 없대요.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는, 요게 자산이 갖춰야 할 요건이잖아요.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된 계정으로 올바른 것은 딱 보시자마자 물리적 형체가 없대요.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자산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자산이 뭐예요?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형자산 계정 과목 찾아라 그 뜻입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 특허권이 무형자산 계정 과목이 권리. 됐어요? 자, 하나만 더. 어디 있냐면은 358. 358페이지. 358. 자, 358페이지에 8번. 자, 8번 읽어 좀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점. 자, 기업의 영업활동의 장기간 사용. 장기간 사용이니까 유형자산 아닌 무형자산이죠? 사용이니까. 이거 기업이 통제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물리적 형체 보이시죠? 물리적 형체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식별 가능하다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죠. 식별 가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이건 자산이 갖춰야 될 요건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형자산 얘기하는 거죠. 됐죠?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 우리 실용신앙권이 특허권을 좀 실용적으로 한 권리가 실용신앙권이라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정 과목 위주로 물어봐요. 회계 2급에서는요. 하지만 나중에 회계 1급, 세무 2급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 50.